오늘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자, 현장 지금 재판장이 입장을 했고 막 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 상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2026년 4월 29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진행하는 사건은 사건 번호 2026로 212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의 선고입니다. 먼저 고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중개허가 결정 및 추가로 접수된 방송사의 중개 신청에 대한 허가 결정에 따라서 오늘 진행되는 공판기일은 중개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전에 허가된 언론사 기자들의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재판 내용 기록 이외에 기자가 아님에도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재판 내용 기록은 법정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반하는 경우 퇴정이나 감치, 가태료 등에 처할 수 있으니 기자가 아닌 분들은 법정에서 노트북 등을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선고 중에 그 내용 여하를 불문하고 소란 등의 행위로 재판을 방해하거나 이와 관련한 재판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감치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선고가 마쳐질 때까지 정숙한 상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입정하십시오. 예, 이 사건은 내란에 의한 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3항에 따라서 기일의 전부가 속기 녹음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추적한 분들 확인할 텐데요. 일단 검사 측에서 나오신 분은 네, 장우성 특별검사보, 안재욱, 김성현, 장지영, 유승재 검사 출석했습니다. 예. 변호인 측에서 나오신 분은 예, 김홍일, 배보윤, 송진호, 유정아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출석하셨고요. 일단 피고인 출석하셨는데 오늘 판결 선고는 일단 주문 낭독을 제외하고는 뭐 좀 설명할 내용이 길어서 피고인 착석한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판결 선고는 먼저 공소 사실 및 원심 판단의 요지, 다음에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와 이에 대한 판단, 결론, 양형 이유, 주문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공소 사실 및 원심 판단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로 인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서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았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2인의 국무위원 및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7인의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따라 문서에 의해야 하고 관계 국무위원회 부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에는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절차가 지켜진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사후에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여 보관한 것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해당하고 그 후 이러한 점이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폐기한 것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공용서류 손상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인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는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에도 직권을 남용하여 이와 다른 허위 내용의 피지, 언론 관련 정보 입장을 말합니다.
피지를 해외 홍보 비서관으로 하여금 외신들에게 알리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대통령 등의 공여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로서 이 사건 비상계엄 이후 피고인에 대한 내란죄 등의 수사가 개시되자 수사기관이 관련자들의 비아폰 단말기 통화 기록 등 정보를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경호처 차장으로 하여금 경호처 직원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하도록 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체포영장 등을 청구하였는데 피고인이 경호처 경호원들을 동원하여 그 집행을 방해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것으로 먼저 1차 체포영장 등인 2024년 12월 30일에 발부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의 집행 조지와 관련된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 도피 교사, 2차 체포영장 등인 2025년 1월 7일에 발부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의 집행에 대비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원심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9인의 국무위원 중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7인의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로 인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후부서 문서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1차 체포영장 등 집행조지 관련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도피 교사, 또 2차 체포영장 등 집행대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유죄로 인정하고 통지를 늦게 받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인의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로 인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행사, 허위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각 무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해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할 이유로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해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할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와 이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에 대한 판단입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의 권리에는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국무회의의 심의권은 국무위원회 심의권은 대통령 보좌기관으로서의 직무상 권한일 뿐 개별 국무위원에게 귀속되는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국무회의 소집 시기 및 방식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는데 긴급 상황에서는 그 재량이 더욱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고 국가긴급권 행사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소집 절차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회의 개최를 위한 경족수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을 뿐 특정 국무위원을 배제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심의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87조와 제88조는 국무회의를 국정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심의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국무회의 규정 제2조는 국무회의는 국가의 주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 법령에 의하면 개별 국무위원 각자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제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정에 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개별 국무위원들의 지위는 법령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구체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단순히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위에서 파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법상 권리인 경찰관의 수사 권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국무위원회 심의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권리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무위원은 각자가 담당하는 국정의 각기 다른 분야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므로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과정에서도
국무회의는 중요 정책의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7인의 국무위원을 소집 통지에서 완전히 배제하였는 바 이는 국무회의 소집 절차에 관한 피고인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 인하여 해당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심의할 수 있는 심의권을 침해받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계엄 선포와 같은 국가 긴급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절차적 의무가 완화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통치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합헌성, 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하므로 피고인의 직권남용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이러한 사법심사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원심이 설치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대통령 비서실 수행실장에게 소집 대상 국무위원들을 특정하여 연락하도록 지시한 점 등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침입권을 침해한다는 고의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7인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에 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